제가 여기에다가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눠놨죠. 이게 나눈 방식이 어느 학자들이 나눈 방식일까요? 바로 이것이 유럽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방식인데요. 구석기는 뭐 7만 년을 얘기하고 신석기는 8천 년을 얘기하고 청동기는 5천 년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 바로 유럽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바로 이러한 문물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사실은 이게 다시 다 쓰여져야 돼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5만 년, 6만 년 전에 저 청원 두루봉로 동굴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수양계 유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돌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기 맷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맷돌은 어원으로 갈았다. 산스크리트로 갈았다가 바로 맷돌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맷돌을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문화를 우리 조상들이 가면서 나눠줬고 혹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거는 제가 앞전에서 소개한 건축사 용어나 건축사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세요. 혹시 국가고시 보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맞게 답을 쓰셔야겠죠.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 현실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근본이 어떻다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석기가 70만 년 전에 구석기인데 구석기 때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에 단위 면적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세계 최초라는 건 전부 우리나라에 있어요. 수식어, 우리나라라는 수식어가 최초라는 거를 앞에다 붙여놓으면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유물들이 많고요. 자, 구석기 때는 우리는요, 구석기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제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피엔스 하나 더 붙였죠. 30만 년 전에 우리 땅에요, 인골이 발견됐어요. 우리 땅, 저 북한 땅, 요동지방의 땅에서요. 근데 여태까지 유럽인들이 주장한 인류의 인골이 아프리카에서 최고 오래된 거는요, 그보다 10만 년이 늦은 20만 년 전 유골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로는 유럽인들이 본인들을 문화의 주류로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는 배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석기라고 하는 거 있죠. 실제로 신석기가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8,000년 전 얘기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청원 소로리에서 명확히 얘기하면 청원 남촌리에서 탄화수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세상에 처음에는 12,000년을 얘기했다가 유럽 애들이 믿을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유럽 학계에서 제일 먼저 그걸 해놓고 스스로가 믿을 수 없으니까 또 미국의 가장 연대 측정을 잘하는 학교에 의뢰해서 해보니까 15,000년으로 올라갔고요. 한 번 더 재검토했는데 18,000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1만 년 역사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2만 년 가까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했어요? 제일 먼저 쌀 농사를 졌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그 쌀 농사 지은 거를 토기에다 담았어요. 그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고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말로 햇살무늬 토기예요. 바로 햇살무늬 토기가 우리 조상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 쓰던 용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밥을 지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있죠. 숟가락 젓가락 문화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젓가락 문화까지는 그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숟가락 문화는 특이하게도 인류의 화석처럼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어요. 그게 지금 세계 전체에 다 퍼져서 여러분들 일본 음식 먹을 때 스시 우동 먹을 때 국물 떠먹으라고 주는 숟가락이요.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의 숟가락이 바로 그쪽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 그리고 또
콩을 제일 먼저 재배한 나라. 그리고 또 우리가 돌씨라고 그러죠. 우리의 토종 종자가 최소한도 1900종 이상이 세계 모든 종자의 근본을 2500종 따진다면 그 중에 1900종이에요. 바로 이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서 있은 거예요. 과거에는 한반도 아니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가 저 뽕나무 밭으로 수만리 수천리의 뽕나무 밭이 있던 우리는 부산국의 나라라고 그랬죠. 바로 서해안, 수심이 지금도 40m밖에 안 돼요. 인류가 대홍수를 4번을 겪으면서 수위가 올라오는 것이 지금 40m고요. 그 전에 적어도 우리는 어떤 분들은 2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했고요. 한 5만 년 전에는 바로 그 서해안의 땅들이 모두 우리 중국, 일본, 저 동남아 대륙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전부 하나로 연육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과 전통과 혹은 인류까지 선조들까지도 우리 땅에서 번져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요. 움집이고 원형이고 방형의 그런 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은 제가 나중에 세부적인 강의를 할 때요. 돌갱이, 돌보습, 이런 돌삽 이런 거요. 신석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 10,000년은 더 앞당겨 놔야지 이 이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럽인들이 나눠온 역사, 실증 역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있는데 제가 청동기 문화는 농경이 발달됐다고 했으니까 벼농사 뭐 이런 것들도 완전히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청동기 문화는 제가 나중에 부분 강의할 때 또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유럽식으로 얘기한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요거를 1만 년 땡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동굴뿐만 아니고요. 기본적인 집도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점차 강의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자리 유적이 충북 단양에 있는 금굴과 공주 석장리에는 막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양식 역사관에 의해서 일본식 역사관에 의해서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1만 년을 땡기면 당겨서 보시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의 유적이 이렇게 화면으로 나가는데요. 이때 우리는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여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조개 껍데기에다가 우리 사람의 모습을요,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런 예술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했어요. 바로 이런 조개 껍데기가 어디서 발견이 돼요? 우리 부산의 동삼동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폐촌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보태서 적어도 초가집 정도는 져주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세부적으로 강의할 때 그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족 중심의 부족 생활을 하여서 강가나 바닷가, 수열주거, 수렵, 어로 이런 얘기들 하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강가. 강가인데 강가, 그 다음에 해안의 물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물은 무르라고 했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무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모든 인류 혹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물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물이 풍부하고 옛날부터 아주 모든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룡의 발자국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사람의 발자국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새의 발자국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죠. 맞아요. 북위 30도에서 45도 이내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빙하기 때도 좀 덜 어려웠고 그리고 대홍수 때도 덜 어려웠고 이런 겪음을 좀 덜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 파미르군
4,000m가 넘는 그런 데서 추운 지방에서 뭘 해먹고 살아요. 거기서 다 내려왔다 그러고요. 저 북방 바이카로에서 다 내려왔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한반도에서 정말 좋은 기후 조건에서 저 하늘이 주신 선물을 잘 공유하고 있다가 정말 최악의 환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최악이 되었을 때 바로 바이칼로 갔던 거고, 홍수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모든 진흙에 잠길 때 바로 파미로 고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누구랑 갔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사냥, 염소들과 갔어요. 염소들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염소들을 잘 몰고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염소를 모는, 양을 모는 개들이 필요하고 또 짐을 싣고 가는 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또 최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개를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바로 소를, 닭을 가장 먼저 가축화시킨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문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맞아요. 바로 발해와 바로 우리 서해안, 저 부산국.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공주 유적지를 묘사해 놓은 건데요. 자, 집자리 유적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집자리가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건축을 구성하는 건축 재료들이 나무였을 경우는 오래 더군다나 남기가 어렵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한반도는 산성 토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 화석들이 남기에는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에요. 저 중앙아시아의 모래 사막이나 저 아프리카의 모래 사막은 뭔가 만들어 놓으면요, 1000년, 만년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는 일찍 부패가 되고 산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된 게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와 역사가 그만치 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때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동기에 와서 저러한 장신구들, 즉 지도자가 갖는 저런 장신구들이 생겼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그랬죠. 이건 유럽식 교육에 물들어 있는 혹은 식민사관에 물들어 있는 교육 방법이니까. 자,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어렴풋이 이해하는데 정도로만 이러한 자료들을 생각하시고요. 실제로 제가 진짜로 나중에는 정말 귀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고인들이 바로 영어의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단어고요. 이 고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게 바로 우리 땅, 우리 문화예요. 자, 이 고인들이 교회라는 어원이 가졌는데 순 우리말로 하면 뭐일까요? 가끔씩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집구석이 왜 이래? 이럴 때 있으시죠? 바로 집구석, 그 집구석이 바로 이 고인들입니다. 원래 어원이 이 짓이에요. 집구석은 궁전 혹은 어떤 제례를 하는 중심 건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교회를 이 고인들의 원어를 따서 지금 영어로 변해서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인들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서 이런 유물들 뭐 이런 게 생겼다는데 우리는 제가 그랬죠. 그냥 만년을 앞당겨서요. 오히려 이전에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움집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자, 토막식, 고상식, 초옥 이런 귀틀집 이런 것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부분별로 강의를 할 때 제대로 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